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 분석 영상이라서 이번에도 자막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막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편집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종목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번 주 금요일 영상도 그렇고 토요일도 제가 영상 올려드렸고 일요일도 올려드렸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조금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 종목도 해주세요, 이 종목도 해주세요 이렇게 분석을 남겨주시는 요청을 남겨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정리한 바로는 종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에임드 바이오까지 총 12종목을 지금 분석을 해달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생 라이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방송을 켜서 라이브로 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천천히 한번 편집 안 하고 라이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 중간중간 제가 요 왼쪽 위에다가 화면 왼쪽 위에다가 띄워 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듣고 싶다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넘기셔가지고 내 종목 나올 때까지 그냥 뒤로 넘기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노스 첨단 소재 38,600원이 평단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딱 봐도 고점이죠. 단기 고점이고 평단가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약간 좀 정리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한 구독자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편집을 안 할 거고 이제 말을 좀 버벅여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예, 저도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편집을 많이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러면서 그랬는데도 좀 말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말이 빨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도움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 거의 완벽한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뚫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맛이 없어요. 예, 맛이 없다 보니까 4만 원을 뚫어내면서 상승 돌파가 나오려고 하면 이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에 대한 명분이나 근거가 붙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점이 4만 원이고 그 다음 고점이 57,400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한 30%에서 한 40%밖에 못 먹어. 근데 내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4만 원에서부터 거의 2만 원까지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애초에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이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명분을 만든다라는 건 내부적인 소스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부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폭등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명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단가 부근에 위치했을 때 그대로 다시 한번 저점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력의 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좀 최근에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뭐 5만 원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최근 장만 봤을 때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10만 원이라는 고점에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파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보다는 약간 밑에인 지금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9만 8천 원 정도거든요. 9만 8천 원. 여자리가 이제 지금 고점인데 지금 시가부터 해가지고 순수하게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내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0만 원짜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장기 이평선도 지금 정배열이 위치해 있고 아직까지 갭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섹터에 대한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업황이 약간 둔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갭을 메우려는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고점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9만 8천 원이 만약에 이탈 나오는 자리 그리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장 자체가 좋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최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단기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해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분석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98,000원이 마지막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98,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8만 원, 7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깨진다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6만 원 밑으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98,000원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HLB.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12종목을 다 해야 돼서
HLB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이 올라와 줬고 지금 상당 구간에 쌓여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고점이었던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대로 돌아 나가는 게 좋았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지금 보이시죠?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고 종가가 여기서 출발하면서 지금 57,000원이라는 자리를 버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원웨이로 빠지면서 상승 파동이 있었던 그대로 원위치 않은 차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집봉을 만들어내면서 원위치 않은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지금 추세선으로만 봤을 때는 완만하게나마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저점을 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타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되돌아 나가는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7만 원에 대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7만 원에 대한 가능성을 만약에 얘가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파동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그만큼 지금 이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 1대1 채널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 저점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게 중요하고 반등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돌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지금 전고점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지금도 만들어낸 자리랑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똑같이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가 여기 정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뚫어냈으면은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지켜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뭐 엄청 잘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럼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52,000원인데 9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거의 뭐 80% 이상 수익 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은 뭐 내년이 될지 5년 뒤가 될지를 몰라요. 그냥 올라간다는 추세만 봤을 때는 9만 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충분히 5만 원인 자리가 지금 HLB의 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갭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2,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이 5만 원이라는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도 분석해 드릴게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4,600원 마이너스 6.5%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5,700원까지 올랐다가 약간 빠지고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만 봤을 때는 이거는 단기 분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요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의 채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점을 터치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항이 나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저점을 터치할 때마다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파동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전고점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이었던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그죠? 전고점이었고 이 전고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반등이 나왔고 밟고 올라가고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본다고 하면은 4,500원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한다. 반대로 4,500원에서는 이제 깨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500원이 깨지지 않으면서 되돌아 나가고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약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제는 진짜 약간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3,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원 시스템을 가지고 고점에서 올라타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분석 요청도 남겨주시는 걸 텐데 지금 3,000원에 매수한 사람과 4,300원, 4,400원에 올라타면서 매수한 사람들의 관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4,500원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카카오페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카오페이 제가 차트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수렴 자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을 좀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대한 이목도 집중시켰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고점에 대한 터치를 하려고 약간 이렇게 깃발 패턴 제가 이전에 깃발 패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중심선 깨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놀아야 한다. 요게 고가놀이인 것이고 이 고가놀이의 고점을 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수렴 자리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 패턴이 과정 중인 것이고 완성돼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 중이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돌파 자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건 이 중심선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6만 원 자리거든요. 6만 6천 원, 6만 원 지금 약 10%의 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깨지지 않는지를 더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지켜주면서 이 수렴 자리를 유지를 할 것인지 유지를 한 끝에는 돌파가 나올 것인지 이탈이 나올 것인지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조금 더 박스 형태를 만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6만 원을 지켜주면서 뭐 반등이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6만 원이 깨졌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모 신소재 가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다시 한번 5.6%의 반등이 나왔네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스모 신소재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지금 이 검정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요게 지금 이제 장기평 240선입니다. 240선의 정배열로 넘어오게 되면서 배열 자체는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은 끝났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매수에 대한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히 좋은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 역배열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와도 이평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항입니다. 전부 다 저항이에요. 지금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계속해서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박스도 심지어 지금 요 당시에는 약간 작은 박스였다가 큰 박스였다가 더 큰 박스로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심지어 배열 자체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약간 모멘텀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7,800원 이 자리가 아니라 57,500원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5% 양봉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전부 다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5% 양봉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출발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캔들 하나하나에 전부 다 기술적인 분석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의 고점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체크해보고 갈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10만원 그리고 12만 5천원 그리고 17만 5천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5만원에 들고 있든 3만원에 들고 있든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는 10만원부터 12만원 그리고 17만 5천원까지 약간 분할 익절하시면서 전부 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지켜주는지를 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원짜리가 최저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약간 하락 파동이 나와주면서 3만원과 4만원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DIT.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T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000원이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16,000원에 보유하고 있다. 그 비중은 30%고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캔들은 주봉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고점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최고점까지는 32,000원 그리고 그 전까지는 25,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봉상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이 고점을 딱 체크를 했을 때 그죠? 22,500원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던 첫 번째로 저항이 있었죠. 저항이 있었고 여기에서도 돌파가 나오니까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꽤나 신뢰도가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가져가 봤을 때 지금 저항을 맞고 약간 빠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항선을 맞고 빠지는 거에 있어서 집중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저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채널이 유지가 되면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터치할 때마다 반등 나와주는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 평선 밟으면서 반등 나오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변곡점부터 기준점을 세워놓고 다시 한번 터치했을 때 반등 나오는 타점이 나와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D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내지 이틀 내로
다시 한번 양봉으로 한 5% 내지 6%짜리는 한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점에서 약간 고착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고착화에 대한 기준도 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그래봤자 한 1, 2주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지속적으로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하고 반등 나오고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다. 따라서 가벼워진 만큼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 25,000원을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구독자분께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 사실 22,000원을 뚫어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32,000원까지 뚫어낼 수 있을지, 이 모멘텀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또 고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매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22,000원 위에서 32,000원 요 자리에서는 조금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봇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파동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안에서 채널 자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데 사실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대라고 체크했을 때 아직까지 갭이 남아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저항 맞았던 자리고 2차, 3차까지 저항 맞았다가 매물대 소화 끝나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45,000원에 대한 자리인데 45,000원에 대한 자리를 밟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과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자리에서 사실 밟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여기서 빠졌을 때 조금 더 빠졌다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차트가 나왔다면 사실 여기에서 비비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개미들의 패닉셀 나와주면서 이평선 밟고 이전 전고점 체크했던 자리 밟고 올라가면서 상승 파동 유지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매도세가 여기에서 해결되면서 훨씬 더 가볍게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갭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만약에 여기에서 채널에 대한 상단, 그러니까 이전에 전저점이었던 지금 이 자리를 55,000원인데 55,000원에 대한 하방 이탈이 나왔을 땐 추가적으로 45,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5만원이라는 라운드백의 자리가 껴 있습니다. 중간에 매물대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갭으로 만들어내는 자리에 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5만원이라는 자리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이 캔들이 나와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자리는 55,000원과 45,000원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5만원 깨졌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대응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이 갭에 대해서 약간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 채널의 상단 부근 여기가 55,000원이고 이 상단 부근 터치하면서 반등 나오는 걸 좀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82,000원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어내면서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삼성전자 차트 같은 경우 진짜 어려운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저점을 깨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클로봇을 뭐 2만 원에 들고 있었어. 3만 원에 들고 있었어. 근데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를 할 줄 몰라서 갖고 있다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줄 몰라서 갖고 있는 것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예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추세선과 이 채널에 대한 부분과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채널은 아직까지도 밟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요.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전고점에 대한 돌파 지금 이 자리를 보시는 것처럼 밟고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뚫고 나가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익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만 원까지 갈지 20만 원까지 갈지 그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에 대한 우리가 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정수리 끄트머리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빠지는 자리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일단은 한농화성. 야, 변동성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저점과 고점을 체크했을 때, 지금 이 갭이 굉장히 많이, 크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10,000원부터 해가지고 20,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중간중간 이제 박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사고 팔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렴 자리에서 상방으로 뚫어냈어요. 뚫어냈고 이전에 이제 지금 터치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세가 연출됐던 지금 똑같은 자리를 다시 한번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도 지금의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랫꼬리를 달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도 동시다발적으로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에 대한 벽은 아직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24,000원이라는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24만 원이 아니라 24,000원이라는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4%가 나와주면서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슬슬 지금 22,000원이라는 부분을 약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딱 여러분들이 보셔도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익절을 안 하는 거는 그때부터는 객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고점인, 누가 봐도 고점인, 지금 기존에 이게 몇 년도야? 21년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트라이 끝에 여섯 번 전부 다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그냥 운에 빗대어서 이제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익절 자리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목이 슬슬 아프네요, 이제. D&D 파마텍. 자, 일단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원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서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와줬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갭은 남아있는 상태지만 6만 원을 깨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파동을 유지를 하고 있다. 대신에 지금 약간 더블탑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약간 차트가 나와주는 모양새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11만 3천 원, 지금 이 11만 원이라는 자리를 뚫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D&D 파마텍의 단기적인 상승 랠리, 2차 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랠리. 11만 원을 뚫어내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깨지 않아야 되는 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만 원이라는 자리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8만 원, 지금 요 자리입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 이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관점, 매도에 대한 관점, 이렇게 뭐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거의 막 2, 30% 수익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한농화성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박스 그리고 있을 때는 아래에서 반등 나오는 거 매수 타점 가져가시고 위에서 저항 나오는 거 전부 다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가져가셔도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대응이 안 되시니까 제가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웬만하면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 팔고 귀찮아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 자리가 맞는데 또 팔기는 싫고 잘 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자리가 매도에 대한 자리가 맞나? 확신도 없으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박스권 매매를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챙기는 거 꽤나 돈 많이 돼요. 이런 것들, 박스 매매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8만 원짜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약간 손절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어디에서 매수했던 간에 여기에서 매도하려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물론 좋죠. 근데 얘가 지금 진짜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지금 확실하게 전저점 지켜주는 자리에서 이탈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요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롯데 뭐였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240선 말씀드렸죠. 지금 요 검정선, 요 240선에 대한 정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얘는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배열이 왔을 때, 그죠? 정배열이 왔을 때는 240선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깨지는 듯한, 그렇지만 이 전저점은 깨지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였고, 지금 이 자리를 그대로 연장선으로 가져갔을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저항을 맞고 또 밟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240선, 장기 평선에 대한 신뢰도가 꽤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같은
같은 경우에는 과열 구간이고 지금 상단 구간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중간중간 빠지는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자리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자리는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자리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더블 바텀 만들어내면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살아내게끔 만들어 보려고 했던 자리인데 요걸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저항받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 네, 의미에 대한 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확하게 5만 원이라는 자리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뚫어냈을 때 다시 한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고점까지 봤을 때는 뭐 약간 단계별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보면은 자 5만 원, 6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나눠서 분할 이자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도를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5만 원은 거의 배제하셔도 됩니다. 5만 원은 한번 저항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에 대한 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에 대한 소화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6만 원, 7만 원 자리에서 약간 비중 한 10%에서 한 20% 정도 정리하면서 나머지 홀딩하면서 한 10만 원까지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만 원에서는 꽤나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서도 내가 무조건 12만 원, 14만 원까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정리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임드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임드 바이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매물대가 없네요. 매물대가 없고 지금 저점을 다지는 차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 이제 5만 원이 깨지면은 끝났다고 봐야죠. 예, 제가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웬만하면 안 좋아하지만 5만 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에임드 바이오 제가 바이오 종목을 잘 안 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하락세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하락세기가 아니라 하락 삼각 수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락 삼각 수렴 자리는 하방으로 깨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7, 80%쯤은 보통 밑으로 내려간다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2, 30%의 확률로 만약에 위로 뚫어낸다라고 하면 이건 또 그 나름대로의 상승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만 원이라는 자리를 지켜주면서 뭐 박스를 만들던 뭐 아니면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전환을 만들던 간에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5만 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 5만 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목표가 말씀드려야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5만 원에서 내가 매수해 놓고 7만 원에 매도한다면 여기에 40%에 가까운 수익을 이제 챙겨갈 수는 있지만 사실 이 40%에 있어서 별로 목숨 걸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7만 원에 저항이 안 나오면 제가 채널을 삭제할게요. 무조건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손익비가 안 나오는 자리에서 괜히 목숨 걸면서 비중 더 담지 마시고요. 그냥 아쉽다. 예, 아쉽고 뭐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보면 되지. 이렇게 좀 그냥 놓아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많은 분들의 그 입맛에 제가 전부 다 뭐랄까요? 약간 전부 다 만족시켜 드릴 만한 그런 영상은 제작하기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과분한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저도 막 조회수 막 20, 10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영상 막 30분, 20분 만들었는데 조회수 맨날 막 100명도 안 나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잡담이라 좀 하다 갈게요. 많이 바쁘신 분들은 영상 끄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매매를 꽤나 오래 했습니다. 꽤나 오래 했고 제가 이렇게 좀 어려 보이지만 그쵸? 어려 보이지만 제가 매매를 한 7, 8년 정도 하면서 돈도 많이 까먹어 봤고 사실 뭐 단타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매매하는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다 업로드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라이브 하면서 제 계좌 오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약간 시장 그러니까 장 개장했을 때 이제 단타 매매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매하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면서 바로바로 시행에 옮기기가 어려운 게 유튜브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금융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규제가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게 조금 딜레이도 있고 조금 이제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뭐 종목 막 12개씩 분석하고 이러면은 지금 기존에 저한테 뭐 LG엔솔 올려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사실 그런 것들 저도 해드리고 싶죠. 해드리고 싶은데 종목 분석이 막 12개씩 들어오고 또 강의 영상대로 또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아마 3월 달 안쪽으로는 조금 이것저것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뭐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뭐 매매에 대한 기법 그리고 주식 차트의 뭐 기초 강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삼성 SDI도 조회수 잘 나와주고 구독자도 이렇게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에 조회수가 2,600이면 3달러가 붙어요. 3달러. 제가 보통 포스코홀딩스하고 이제 삼성 SDI 영상을 올리면은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조회수가 한 5천쯤 나옵니다. 5천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하루에 한 5달러에서 6달러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하루에 5, 6달러, 한 7, 8천 원? 요 정도 벌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는 약간 돌파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매매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지만은 매매하는 시간도 다 그냥 뒷전으로 그냥 배제해버리고 여러분들 영상 제작하면서 좀 도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앞서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해서 채널을 운영을 안 할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긴 할 건데 이거를 약간 좀 생산적이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법적인 부분도 좀 잘 피해가면서 잘 조절해가면서 도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좀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만 좀 주시면 어떻게든 좀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영상에다가 이제 뭐 분석 영상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셔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월달 안쪽으로는 좋은 내용들 많이 오픈해드리면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석 영상 이렇게 좀 한번 마무리하고 분석 영상 또 필요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적어주시잖아요. 댓글을 적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댓글 그죠?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차트헌터의 댓글 제가 이제 댓글 한번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이 저한테 업로드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거는 제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데 요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요것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거의 한 30분 넘게 영상 녹화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도움되셨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내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